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득에 나서는데요.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사설을 썼을까요? 먼저 경향신문 사설부터 함께 보시죠. 경향신문 사설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각의 완성 후에 문 대통령은 실질적 협치에 나서야 된다. 단어 제목인데요. 실질적 협치와 비실질적 협치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경향신문 제목에서 좀 유추가 됐는데 내용입니다. 국방부 보고나 한미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과 동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보여주기식 쇼통이라고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도 청와대에 향해서 보여주기식은 좀 그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는 안 된다. 독선과 자만은 협치의 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야당 주장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오늘 문 대통령 시정 연설을 위한 국회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치가 시작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경향신문도 야당이 주장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야당 대표 만났을 때 좀 경청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강경화 인준 문 대통령 국회 연설에 달렸다. 문 대통령에 달렸다. 오늘 국회 시정 연설이 분수령이 돼야 한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준 협조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그간 북핵, 사드 등 핵심 사안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야당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야당의 도움을 요청할 때 진정성이 입증된다. 본인의 패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냉정한 판단이 절실하다. 내로남불하지 말라. 중앙일보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도 썼어요. 국회 찾는 문 대통령. 인상한맥 풀려면 진솔한 사과를.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라고 한 취임사를 기억한다면 불가능한 공약을 한 데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5대 원칙이 무너진 데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절실한 협조 요청으로 인사공백을 풀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우리 편은 달라. 라는 식의 이중잣대가 아닌 합리적 인사 원칙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내로남불하지 말라. 이렇게 썼는데 오늘 김용주 전 의원, 민주당 김용주 전 의원 모셨는데 경향신문, 우리 동아일보, 중앙일보 할 거 없이 다 시정연설내에 나와서 좀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좀 서로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당에서도 청문회도 열기 전에 안 된다 하는 것도 좀 과한 부분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미리 전제로 야당이 반대할 걸 전제로 반대도 우리는 갈 거다. 이것도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야당의 진솔한 사과를 하고 필요한 최대한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우리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과해야 된다. 미리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과할지도 모르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옛날에도 강경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솔직하게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부족했다. 내가 한 5대 원칙이 좀 과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대통령께 하실 필요도 있고 또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동안은 좀 부실하더라도 좀 봐달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걸 좀 더 추가로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성이다 비고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강경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가. 예. 강경화가 갖고 있는 역량과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맞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부족해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청문회만 보고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각계에, 특히 이제 당청 관계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단순히 과거 패러다임식으로 말하면 여당은 무조건 다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딴지거냐. 이런 부분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청와대부터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 발 더 물러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정말로 협치의 정신에서 그래도 반대한다면 한 발 더 물러서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인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대한다면 청와대가 한 발 더 물러서야 된다는 건 임명 철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할 부분은 분명히 처리를 하고요. 저는 굳이 대통령이 그걸 다 말하자면 새 대결처럼 밀고 그러면 이제 이미 초기부터 그 강경화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국정 공백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김용주 전 의원님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임명 철회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주당에서 괜찮습니까? 저는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진정성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하고. 그럴 각오도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거죠. 100% 다 달라. 우리는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제가 될 만한 설명을 더 해달라는 네. 거죠, 국민한테. 그게 제가 보기에도 좀 모자란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오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와서 만나려 했지만 만남이 지금 불발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비고시 출신이고 높은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강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주말 동안 한 두 가지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외교부 장관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강경화 후보자 진짜 잘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구호단체 국내에 있는 한 100개가 넘는 구호단체들이 모여서 강경화 후보자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국회를 대상으로 한 설득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대중과 국민을 향한 어찌 보면 여론 형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은 왜 그 부분에서 이 강대국가의 외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국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데 지금 이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이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꼬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바로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가 거기 중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현행 법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국회 입장에서는 강력한 명분을 갖고 있는 거는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주 문제는 법이 보장있는 국회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주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준을 해주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명분도 존재하는 거고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후보자 시절로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면 국회가 인준을 안 해줘도 그만인 거예요. 현행 법에 따라서. 하지만 협치의 기준에 따라 갖고 첫 번째 총리를 강하게 밀어준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야당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조금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노력이 만약 깨질 경우에는 사실 김희수 헌재 그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제일 첫 번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는 뭐 그룹도 뻔할 겁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 얘기 나와서 말인데 문득 궁금한 건데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좀 통화시켜 달라. 저는 그 같은 여성으로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부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뉴스가 나왔던가요? 그 탁현민 행정관의 남자 마음 설명서의 네. 여성 비하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 여성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입장 냈었나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 입장도 없는 거잖아요. 청와대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인 여당 입장도 없는 건데 그 입장 속에서 처음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정성희 의원께서 이 돌직구쇼에서 현재는 여당 여성원들 입장은 과연 무엇이라고 나올지가 궁금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돌이켜봤을 때 지난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전 후보의 돼지발정제 발언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과거 새누리당의 성적 비하 발언 뭐 등등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여성 의원들의 이런 비판 성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께도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이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한 기준 잣대만큼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 나왔었군요. 입장이 전 나왔었는지 착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과연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설득하려 나서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올지 주목해 보겠습니다.